인간의 가장 밑에 욕구가 뭐예요? 인간의 가장 욕구가? 예? 아, 인간의 가장 밑에 낮은 욕구가 뭡니까? 성욕. 제일 밑에 있는 욕구가 첫 번째가 생존 욕구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직장에 다니면 생존 욕구는 돼야 안 돼? 그게 해결이 되죠? 그러면 생존 욕구가 되면 조금 올라가 그래프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정.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게 생존이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월급 그만큼 받는 데서 그 안정에서 끝나요? 안정이 되면 뭐가 나와요? 애정 욕구가 생기는 거야. 우리 김 고모님이 생활이 안정되면 바람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돈이 아주 쪼달리고 이러면 바람을 못 피우는데 생존 직장이 있어 안정이 됐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뭐가 돼? 애정 행각을 하게 돼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애정 행각도 하고 싶은 거야. 자기들도 사람 대우 받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로 물건 만드는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있단 말이야. 애정 다음에 무슨 욕구가 있어? 그 위에? 존경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 학원 보내가 서울대학을 보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막 존경하잖아. 맞아. 이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애들 과외를 시켜야 되겠는 거야. 돈은 없는데 노조 그 월급 안 달래. 근데 남들은 당신은 비정규직보다 월급이 많지 않느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걔들은 그러면 아예 그냥 인간 거지같이 버러지처럼 살지만 자기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추구했으니까 안정은 됐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거야. 자기 아들 대학 다 보냈다. 늙어서 내가 쟤들 대학 다 보내가 장가 보냈다. 이 소리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한상균이를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한다 이 말이야. 이해하는데 이것이 폭력으로 가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요. 월급을 얼마를 받든 그게 많다고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북한 근로자는 한 달에 15만 원 받는데 자기들은 한 달에 700만 원을 받는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따지는 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왜 폭력을 휘둘러서 군대 간 애들을 전경을 두들 패냐 이거야. 왜 새 파이프를 준비해서 이 연약한 인간을 주먹으로 하면 때려도 마누라가 죽어버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젊은 이런 학생을 갖다가 파이프를 들고 등장하냐 이 말이야. 파이프를 준비했다는 그 자체가 사형감이야. 맞아요. 아니 소나 돼지를 파이프로 때리는 놈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응?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새 파이프를 준비해 가지고 시위 현장에 가냐 이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용납이 됩니까? 나는 이런 욕구는 이해한다 이 말이야. 맞아요. 우리 애도 학원 보내고 싶고 우리 애도 내가 노동해가지고 조선소에서 노동해가 자동차 공장에서 내 차 조립 평생 하면서 내 애 대학 세 놈을 보냈다. 그거 존경받고 싶겠지. 그래 안 그래? 고생하는 거 이해한다 이 말이야. 월급 많아도 쓸 거 없다는 거 이해해. 그러나 왜 나무 자식을 갖다가 이제 군대 간 애를 전경으로 있는 어린애를 그거 주먹으로 때려도 죽는데 그걸 갖다가 쇠파이프를 만들어가고 거기 가서 걔들 도시락이 잔뜩 들어있는 버스를 뒤집어가 도시락이 날아다니게 하고 애들 하루 종일 굶고 밤늦게까지 애들이 골병 들고 그러면 애 군대 보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존경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욕구가. 존경받으면 다섯 번째 무슨 욕구가 나와요? 존경이 명예야. 이 마지막 욕구가 있어. 이게 뭐요? 자 봐요. 이게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해. 그러면 최고로 존경하는 빌 게이츠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가보니까 빌 게이츠 만나러 기자가 딱 가보니까 빌 게이츠가 워싱턴 달라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타고 옷을 싹 바꿔 입고 어디로 가요. 그래 기자가 저 사람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리 옷을 작업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탁 끼고 비행기를 타고 혼자 갈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몰래 따라가 봤어. 어디 갔을까요? 알았네. 알아맞힐 사람. 네? 맞아. 박수 박수. 인도에 가가지고 명상센터 가서 자아를 실현하겠다고 앉아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니 미국에 있는 것보다 인도에 가서 빈몸으로 작업복 입고 명상센터 가서 그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앉아있는 게 속이 편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미국의 재벌들이 어디 가요? 자아 실현하러 인도로 한국으로 와서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해요. 왜 그러냐? 내가 이걸 다 이루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더라 이놈의 존경이. 애들은 다 떠나버리고 빌 게이츠도 집에 가니까 지 혼자밖에 없어. 그래 마누라는 뭐 그리 바쁘다고 못 그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가버리고 집에 가니까 대화해주는 사람은 강아지 새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인생이냐. 근데 통장을 보니까 내 자산이 70조야.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게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막 그 자기한테 옛날에 단칸방 살 때는 그 빌 게이츠 마누라가 도선도선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돈 버니까 마누라가 내보다 더 바빠. 집에 가서 마누라 얼굴 한번 보는 거는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마음이 허전해하네요. 야 이게 존경이 다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누구야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의 돈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딜 가겠어요? 야 조용한 절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늙은 중하고 앉아가지고 스님하고 앉아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속이 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냥 허경영이 만들어낸 허경영 명상센터 가가지고 조용히 여러분들 명상하고 공부하겠죠? 그것이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경지야. 인간 욕구의 끝은 여기에요. 즉 지금 허경영의 강의를 듣는 게 최고의 욕구야.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어제 내 카나다하고 미국 호주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미국에서 전화 온 사람이 1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는 거야. 미국에서 아침 9시 15분이래 거기가. 저녁 9시 15분. 근데 나는 아침 10시쯤이었거든. 이거 여기 강의들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화를 끊어야지. 그래서 내보고 이래요. 한 달에 자기 지지 허경영 총재가 팟캐스트에서 이봉규하고 인터넷 하는 걸 봤대요. 인터뷰하는 걸. 그걸 듣고 허경영 총재에 한 달에 1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내한테 그걸 만들어주고 갈 거래. 그 나이가 한 50대였어요. 50이 좀 넘었어. 근데 미국 법무부에 뭐 근무한대. 그래 한국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해가지고 미국 공무원이야. 그래서 자기가 꼭 한 달에 10만 원씩을 허 총장님한테 줘야 되겠는데 한국으로 갈 거래. 하고 와서 해드리고 가겠대. 그 개설 해놓고 그러자고. 1시간을 전화를 안 걸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내 유튜브를 봐라 막 이랬거든. 그 유튜브를 들어갔다는 거야. 그걸 쫙 보고 나서 자기가 마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대요.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대한민국이 싫어서 대한민국 땅이 싫어서 이민을 갔다는 거야. 그랬는데 대한민국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허경영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봉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래. 그 사람 잘 알더라고. 그러면 그 이봉규의 팟캐스트를 미국에서 항상 듣는데 근데 서른도하고 허경영에 나와가지고 하는 걸 다 들었대요. 내가 그날 서른도하고 같이 나갔어. 서른도 이게 서른도 명함이야. 서른도시. 나도 노래를 하고 서른도도 노래하고 나는 추풍령 부르고 서른도도 노래하고 다 했지. 그런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봉규 선생을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 그걸 듣다 보니까 허경영 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자기가 듣고 쇼크를 받았대. 그러면서 희망이 생겼다는 거야. 야 이제 우리 한국이 뜨는구나. 허경영 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이 다시 보인다는 거야.
자기가 처음에 영주권 받는데 몇 년 걸리고 또 시민권 받고 이래가 미국 국민이 됐는데 한국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허경영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야 이거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야. 야 한국이 희망이 있구나.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를 만나러 오겠대요. 그래서 1시간 전화를 안 끊으면서 이 전화 요금이 무진장 많이 나오는 거래. 아 그러시냐고. 근데 나는 제발 좀 빨리 끊으면 좋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계속 통화를 하셔. 그러면서 내가 듣는 칭찬이라는 칭찬은 다 들었어요. 싹 다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정말 금상첨화고 대통령이 안 돼도 인류의 스승으로 자기는 모시겠다는 거야. 그러냐고. 하여튼 내가 태어나서 그 사람 나이는 뭐 한 50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칭찬을 1시간 동안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나를 갖다가 옛날에 나를 어떻게 봤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봤대요. 이봉규의 팟캐스트를 보기 전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약간 좀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거야. 그런데 졸지에 바뀌어가지고 돈을 매달 자기가 죽을 때까지 10만 원씩을 꼭 기부하고 허경영 선생님은 한국의 대통령 되는 것도 아깝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겠대.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것이 생존 단계입니까? 안정 단계입니까? 애정 단계입니까? 존경 단계입니까? 자아실현 단계입니까? 자아실현 단계요. 모든 재벌이나 교수들이나 지성인들이 나중에 마지막에는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와서 있느냐? 천천히 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꺼세요. 나는 왜 와서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을 했냐?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재산은 70조인데 자기는 하루에 토스트 몇 조각이면 끝나거든. 그 죽을 때까지 먹을 토스트를 계산해 보니까 1억도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돈 쓸 거 없어. 뭐든지 그냥 프리패스야. 그럼 돈 쓸 일도 없어. 그럼 돈이 자기한테 왜 필요하냐 이거야. 그 사람 생각이 그래요. 그럼 뭐 집 문제 뭐 그런 거 조금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야 내가 누군데 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 예. 이거를 빌 게이츠가 생각한 거야. 이와 같이 우리는 자아실현 단계에 와서 허경영을 만나서 안 만나서요. 그냥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나중에 내가 해결해야 안 해요.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이의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